오늘 빈칸 문장이 되게 많았죠, 문제가. 그래서 오늘 전적으로 좀 거의 뭐 빈칸 특강 수준 아닐까라는 생각. 그리고 여기 있었던 뭐 순서 추론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서 난도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셨을지, 일단은 문제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난도가 좀 있었다는 거. 오답, 쌤이 드린 오답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오답률이 상당히 높았어요. 지금 각 보기마다의 그 퍼센티지가 나와 있죠. 쌤이 드린 답지에는. 그게 이제 우리 그 오답률, 예전에 1학기 때 했었을 때 그 오답률 교재 양식인데, 출처는 EBS입니다. 선생님이 직접 한 땀 한 땀 다 써 넣은 거고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실수가 있었구나라는 거. 근데 퍼센티지가 보면은 보통 오답률이 60%다. 그러면 정답이 하나가 40%에 몰려 있다는 거잖아. 그리고 60이 나머지 보기 4개에 이렇게 나뉘어져서 포진되어 있잖아. 근데 보기 중에 보시면 한 4개 정도가 막 두 자릿수 대인 것들도 굉장히 많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그만큼 많이 헷갈리고 어려웠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거죠. 그런 것도 잘 생각해 보시면서 오답률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고요. 첫 번째 문제는 함축적 의미 추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주제 파악이 확실하게 되셔야, 이게 21번이잖아, 얘들아. 21번도 그 대입 파악, 주제 제목 유지, 그치? 그 문제의 대입 파악 문제 안에 껴들어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여러분들이 대입 파악부터 제대로 돼 있어 주셔야 되고, 그 주제를 기준으로 해서 이 친구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그걸 잘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내용이었어요. 빨리 한번 가볼게. 그래서 여기선 whether to make ready for the morning commute or not 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인지 아닌지 make ready, 준비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뭐에 대해서 오전 아침에 통근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냐 이 글에서 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글에 여러분들이 교두부는 어디가 되셔야 될 거냐면 여기 있다. 이 장치의 방향성을 얼마나 잘 이끌어서 좌지우지 하셨느냐, 이제 거기에 포커스를 좀 맞춰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들어갑니다. 과학자는 특별한 purchase라는 단어를 써요, 얘들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purchase의 1번 뜻으로 얘기하자면 구매라는 뜻으로 많이 알고 있지 않아? 그치? 여기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뭐라고 해야 될까? 의견이란 뜻이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봐. 고3 친구들한테 있어서 purchase가 의견이란 뜻이 있다는 걸 아는 친구가 몇이나 될까? 그지? 라는 거야. 물론 있는 걸 뭐 굳이 몰라도 된다 이건 아니지만, purchase가 구매란 뜻으로 대체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혼란을 느끼셨을 텐데, 근데 그렇게 하시더라도 purchase라는 단어 앞에 special이 있다라는 체크해 보시면 과학자들도 특별한 무언가가 없다, 특별한 구매는 없다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특별한 무언가는 없다, 이 정도로만 넘어가시면 돼요. 뭐에 있어서? 도덕이나 윤리적 결정이 있어서 과학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의견은 없습니다. 특별한 의견은. 다시 말해, climate scientist는 no more than, 자, 요거 네모칸 한번 쳐볼까요? no more A than B. 네모칸 칩시다. no more A than B는 기본적으로 떨어져 있으면 A가 B와는 다르지 않다. 즉 쉽게 얘기해서 같다라는 뜻입니다. A와 B는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 즉 climate scientist들도 qualified, 더 자격을 부여받지 못했어. 뭐에 있어서? comment healthcare reform, 의료 개혁에 있어서 어떤 커멘트, 말을 붙이는 자격을 받지는 못해요. 뭐와 마찬가지로 물리학자가 judge the cause of bee colony collapse, 이 벌의 어떤 그 컬러니, 군집의 어떤 붕괴의 원인을 판단하는 것보다 얘네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 세 개의 예시를 한번 되짚어 보면, 과학자들은 윤리적인 것들의 의견에 특별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과학자가 윤리를 건드리면 안 된다. 두 번째, 기후과학자가 헬스케어 리폼에 커멘트를 달 자격은 없다. 세 번째, 피지시스트도 벌들의 붕괴,
군집의 붕괴의 원인의 판단에 이 사람들도 별반 qualified, 받을 자격이 없다 이 말인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영어 강사 17년 해온 사람이 수학을 좌지우지하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장. 바로 그 특징들이 방금 얘기했던 create expertise in specialized domain, 전문화된 어떤 영역 속에서 전문 지식을 만들어내는 그런 자질들, 바로 그 자질들이 뭘 이끌어낸다 얘들아? ignorance in many others, 다른 많은 것들에 대한 무지함을 이끌어낸다. 선생님은 17년 동안 영어만 주구장창 영어만 가르쳐왔기 때문에 수학, 국어, 다른 탐구 가능의 영역에서는 쌤도 다루지 못한다 이 얘기입니다. 즉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 일부 경우에는 전문가가 아닌 농부부터 어부, 뭐 여러 이런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may have relevant experiences, 연관성 있는 경험을 가질지 몰라. 즉 과학자들이 배울 수 있는, 그러니까 과학자들도 모르는 게 있어 이 말인 거죠. 결국 뒤집어 얘기하면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모르는 걸, 즉 걔네들이 배워야 되는 걸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아는 경우도 있다고. 그렇지? 기후과학자더라도 농부들이 이 시기에 모내기를 해야 돼. 이 시기는 아니야. 할 때가 된 것 같지만 아니야. 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경험이 있을 거라는 거죠. 실제로 최근에는 과학자들이 인지하기 시작했어요. 이걸. 그래서 이 기관이 뭘 포함시켜서 관측을 포함시켰는데 누구의 관측? 그 지역 그룹의 관측.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연구한 관측이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이 연구한 관측을 인용해서 갖다 쓰기 시작했다 이 말이야. 이해돼?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도 전문가의 배울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신뢰는 need to be limited. 그러니까 전문가라고 해서 다 모든 것들을 아는 것이 아니니 이 신뢰라는 것이 제한되어야 하면 focused, 집중되어야 한다 이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다 믿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 it needs to be very particular. 특정 지어야 한다 이거죠. 전문가는 그 특정 영역에만 신뢰를 가져야 된다 이거야. 즉 맹목적 신뢰는 그러니까 눈 가리고 무조건 믿는 것은 우리를 어디로 빠뜨려? 적어도 많은 트러블에 빠뜨리게 돼. 아예 믿지 않는 것만큼이나 트러블에 빠지게 만든다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벗 앞에까지의 내용은 전문가의 신뢰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첫째, 가장 대표적인 게 맹목적 신뢰는 이루어져서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맹목적이지 말아야 한다는 건 뭐야? 제한 지어야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어떤 특정 분야에만 집중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에 집중되어 있는 거죠. 글자 그대로. 그렇지? 근데 말이야. 어느 정도의 신뢰가 없이는 in our designated experts 설계되어 있는 우리의 전문가들에서의 어떤 신뢰가 없잖아? 그 신뢰가 뭐야? 짝대기 안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그 신뢰에 관련된 얘기야. 오케이?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어느 정도의 신뢰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대? paralyzed, 마비가 되어진대. 얘들아, paralyzed 플러스니 마이너스니? 당연히 마이너스죠. 그렇죠?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는 전문가들 지식 없으면 마비돼요. 이 말은 즉슨 뭐야? 전문가 지식 하지만 그래도 필요해요. 아무리 맹목적이면 안 되고 제한되어져야 되고 집중되어야 될 전문가들 지식은 그 정도로만 신뢰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의 신뢰가 없이는 우리 마비돼요. 어느 정도로요?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었죠, 이 친구는. 그렇지? Not knowing, 알지 못한 채 언제가 아니라 아침에 통근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아는 것도 없이 말이죠. 오케이? 그러니까 전문가들 없으면 우리는 아침에 오늘 비 오나 눈 오나 이런 것도 모르면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하게 된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럼 전문가들은 최소한 어떤 지식을 우리가 제공한다 이거야? 우리 삶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지식을 제공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가 여기서 말하는 통근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러면 그 통근 준비를 해야 될지 말지에 대한 정보가 이 글의 맥락상 뭡니까? 전문가의 지식, 어느 정도는 신뢰가 필요하다라는 글의 내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의구심 있는 사실 have been popularized by non-experts. 비전문가들에 의한 대중화되어 있는 어떤
의구심 있는 사실? 아니, 비전문가들 의구심 있는 사실에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라 오늘 아침 통근 준비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 정보. 우리가 그 사람 전문가들의 지식 없으면 우리가 마비될 정도의 정보. 그걸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2번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정보를 얘기하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제공된? 이게 전문가잖아. 그치? 전문가에 의해서 제공된 이런 어떤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정보. 이걸 지칭하는 것이다. 정답? 그래서 2번이었죠. 공통의 정보,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아니, 영향을 주죠. 특정 정보, 뭐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문가와 비전문가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아니, 전문가들의 지식이 필요하다. 편향된 지식, 널리 퍼진, 지역사회에 널리 퍼진 편향된 지식. 역시 아니었습니다. 가장 기본적 지식. 우리가 마비될 그 사람들이 없으면 우리가 마비될 수밖에 없는 정보, 지식. 그걸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1번 정도는 몸풀기였고 이제부터 여러분들 좀 빈칸 지우기였죠. 그렇죠? 최대한 여러분들 루즈하지 않게 쌤이 좀 간소화시켜서 최대한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얘도 오답률이 약 78%였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였고요. 2, 3, 4, 5번 한번 보기 오답률 한번 볼래? 선택률? 1, 2, 3 오답률. 자, 2번, 3번 합산이 거의 뭡니까? 50에 육박하죠. 그죠? 엄청난 수치였고. 빈칸이 그만큼 헷갈렸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면. 그럼 요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될지에 대한 생각 먼저 해보셔야 되겠죠. 그녀는 만듭니다. 현실을 의존하는, 관찰자에 의존하는 현실을 만듭니다. 실제로 현실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서의 컴마는 앞에 있는 reality에 대한 동격 컴마가 되는 거죠. 현실 말입니다. 어떤 현실이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전부 다 reality를 꾸며주죠. 어떤 현실이요? 주어가 동사, 완전한 문장 나와줘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 뭐 문장이 나와야 되겠네요. 1, 2, 3, 4, 5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하기 위해서? 그것이 to exist at all, 어떤 존재하기 위해서는 주어가 동사한 현실, 즉 관찰자에 의존하는 현실을 그녀는 만들어야 합니다. 그녀가 누구인지에 대한 생각도 좀 필요하겠고요. 그렇죠? 자, 이 글은 어디에서 좀 나뉘어지냐면 아티스트와 앞에서 첫 문장에서 얘기했었던 얘네 둘 사이에 딱 대립되는 여기에다 잠깐만요. 딱 대립되는 구조로서 얘기한 글의 내용이었어. 이렇게 좀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걸 이분법 구조라고 하거든요. 어떤 과학적 영역의 지식과 예술적 영역의 지식에 대한 on the other hand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그의 대립되는 구조를 여러분들한테 좀 인지시키기 위해 쓴 글의 내용입니다. 과학은 어땠니 얘들아? 과학은 어때야 돼? 먼저 첫 번째 문장. 그것들의 차이점이 뭐든지 간에 과학자들과 예술자들은 begin with 뭐로 시작해? 똑같은 질문으로 시작해. 공통점이죠? 똑같은 질문. Can you and I, 당신과 내가 똑같은 것을 똑같은 방식으로 봤나? If so,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how, 어떻게 그렇게 했나? 과학자들은 이렇고요. 예술가들은 이렇습니다. 이런 얘기야. 됐어요? 과학자들은 어떻대? 특징을 찾는데 the thing that can be stripped of subjectivity. subjectivity, 요거 해석을 잘 하셨어야 돼요. 과학의 특징이죠? 뭡니까? 주관성이라는 게 stripped가 무슨 뜻이야? strip. 벗겨지는 이런 말이야. be stripped. 오케이? 그러니까 주관성으로부터 벗겨질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의 특징들을 찾아 헤매는 거야. 무슨 말이야? 즉 이상적으로는 those aspects, 그 과학적 사고의 측면들 can be quantified, 수량화될 수 있거나 그 가치가 will thus never change, 절대 한 과학자에서 다른 과학자로 변하지 않는 그러한 특징들 말입니다. 뭔가 주관성에 벗겨질 수 있는 것을 찾는다는 것은 뭘 의미한다? 수량화시킬 수 있고 다른 한 관찰자에서 다른 관찰자, 다음 관찰자에 있어도 절대 변하지 않는 가치를 일컫는 게 과학적 특징이다. 그렇잖아. 내가 실험을 해서 결과를 도출했는데 이 결과가 내가 봤을 때도 이 결과, 제가 봤을 때도 다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게 과학적 사고죠. 그죠? 그걸 여기서 뭐라고 얘들아? 주관적인
주관성으로부터 벗겨질 수 있는 것이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과학의 특징이 뭐야? 아까 주관성에서 벗겨질 수 있는 말이 나왔으니까 결국 모든 이에게 다 맞는 객관적인 의견이 나와주셔야 되는 거죠. 과학적 특징이라는 거. 근데 반면에 예술가는 뭐에 의존한다? Strengths of her artistry to effect marriage. marriage가 결혼 말고 무슨 뜻 있죠? 남자와 여자가 합치는 거니까 결합이란 뜻이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에서 뭐에 의존한다? Strengths of her artistry. 그의 어떤 예술적 강점이 어디의 효과? 결합의 효과를 일으켜. 뭐와 뭐 사이? 자신의 주관성과 얘도 주관성이죠. 그녀의 리더들의 주관성. 그 사이에 결합이라는 것의 결과를 일으키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예술가는 이런 거야.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예술은 이렇게 세모 딱 그려놓고 슬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내가 이걸 슬픔이라는 작품으로 딱 내놨을 때 독자들도 이 작품을 보고 와, 굉장히 슬프다, 아려운다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주관성과 독자들의 주관성의 결합이라는 것을 이끌어주는 장점이 필요한 거야. 거기에 의존하는 거야. 즉,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과학적 띵커들에게는 방금 어떤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 이 과학적 띵커들에게는 이것이 must sound like magical thinking. 조금 마법과 같은 생각처럼 들려. 뭔 소리야? 이게 무슨 슬픔이야? 나에겐 그냥 삼각형인데. 이렇게 보이는 거지. 그치? 다시 말해. 구체적으로 하면 you are saying. 넌 이렇게 말하는 거야. You will imagine something. 넌 뭔가를 상상할 것이다. 그래서 so hard. 너무 크게 상상해서 it will pop into someone else's head. 누군가의 머릿속에서도 팝하고 떠올라야 되는 거야. Exactly.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You envision it. 네가 상상했던 방식으로. 그러면 결국 예술이라는 건 나라는 주관성과 누구의? 독자들의 주관성. 이 작품을 보는 독자의 주관성이 같이 marriage가 돼야지만 그 작품이 인정받을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즉 예술가라는 사람은 추구해요. 반대. 과학적 관찰자의 그 독립적인 어떤 현실의 반대를 추구한다고. 다시 과학자의 관찰자와는 독립적인 현실. 그러니까 쟤한테 내 실험의 결과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되는 거야. 난 나만이 독립적으로 주관적으로 그 실험을 해서 얘도 쟤도 걔도 똑같은 객관적인 결과가 나오게끔 하는 게 과학적 사고인 거고, 예술가는 정확히 그거에 반대라고. 즉 she는 그럼 여기서 누구라는 거야? 예술가란 얘기지. 그치? 즉 예술가는 뭘 만들어야 돼? 현실을 만들어야 돼. 이거 답이 나와 있네. 뭐라고요? 관찰자에 의존하는. 그러니까 내 작품이 인정받으려면 누가 있어야 돼? 그걸 보는 관찰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맞니? 즉 그것이 존재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 사람이 존재해야 돼. 그러면 관찰자가 존재해줘야 해라는 말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보기에서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정답 그래서 몇 번? 1번이었습니다. Human beings must participate.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된다? 참여해야 돼. 인간이 참여해야 된다. 요거였죠. 그렇죠? 2번은요. 객관성이 유지되어져야 한다. 될 수 없고요. 과학과 예술은 조화로워져야 된다. 아니. 리더들은 거리를 둬야 돼. 예술과. 그녀는 빠져나와. 뭐로부터? 그녀의 주관성으로부터 빠져나온다. 여기서 그녀는 누구라고? 예술가라고. 아니. 나의 예술가로서의 나의 예술 작품이 예술로서 존재하려면 관찰자가 있어야 된다. 오케이? 다른 관찰자의 그 같은 마음이 그 예술을 존재하게 하는 것이었다. 이게 몇 년도 문제니? 4학년도니까 2023년. 재작년 문제였어요. 재작년 문제. 재작년부터 문제의 난도가 굉장히 특정 문제가 어려워지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빈칸 추론에서 특히나. 그래서 그때 문제들이 꽤 있습니다. 이번 수능에도 어려웠다라고 하는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단어가 어렵거나 문장이 어렵지 않다고 했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문해력. 그러니까 이따가도 쌤이 빈칸 추론에 대한 얘기 잠깐 할 거지만 이 조정식 선생님이 한 얘기 혹시 기억나세요? 이거 보신 친구 쌤이 너네들한테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빈칸 추론은 쌤이 너네들한테 한 얘기는 뭐냐면 자체 해결이라고 항상 말씀드려요. 빈칸 추론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1을 봤을 때 빈칸에 들어가야 될 말 자체가 그치? 여기 뭐 들어가야 돼? 그치? 121도 1111도 다 맞아요. 오케이? 다 맞는데 지금 여기에선 니네들한테 없는 것을 지어내라가 아니야. 뭡니까? 빈칸 추론은? 아니 물론 얘도 다 맞아. 다 맞는데 글 속에서 한 얘기를 꼭 하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글 속에서 한 얘기를 바탕으로 꼭 해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문해력이라는 게 정답은 그래서 뭐야? 빈칸 추론에서는 1이 정답이야. 그래서 1이어야 해. 그러니까 빈칸 추론에 있는 지문 내용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했냐 못했냐를 결국은 물어보는 문제거든요. 빈칸 추론이라는 것도. 아무런 근거 없는 뭐 칸트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간에 그 지문 속에서 한 얘기를 빈칸에다가 어떻게 여러분들이 포지셔닝을 할 것인지 그 싸움입니다. 물질의 진실은 드러납니다. 1, 2, 3, 4, 5번 다 뭡니까? 1, 2, 3, 4, 5번 다 뭐야? 부사죠, 부사. 어디 갔어? 아이고. 부사죠. 전치사 명사, 전치사 명사 다 전명구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상태에서 드러나지게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질의 진실은 빈칸한 상태에서 드러나게 된다. 한번 볼게. 여기 nevertheless라는 장치 여기에서 한번 걸림돌이 있으니까 잘 체크해 가면서 읽어봐 주셔야 되겠죠. 즉 어떤 서양 어떤 철학 전통에 있어서의 공통된 어떤 주제는 바로 뭐다? 구별짓는 거야. sensual perceptions와 rational knowledge를 distinction 한다는 거야. distinction이 뭐야? 구분이란 뜻이죠. 그럼 이 글의 첫 번째 소재는 뭡니까 얘들아? 서양 철학의 전통은 뭐와 뭐를 또 sensual perception과 합리적인 지식, 감각적인 인지와 합리적인 지식 둘을 구별해낸다라는 거야. 구별이니까 A, B와 관계는 뭐야? 대립관계로서 이 글을 보셔야 돼. 아까 누구처럼? artist와 scientist처럼. 됐니? 이분법 구조라는 거야. 됐습니까? 이걸 구별 짓는다고 했으니까. 플라톤은 뭘 기반으로 두고 있어? 주장을 기반으로 두고 있어. 뭐? 진정한 지식을 뽑아낼 수 있어. 어디로부터? 경험으로부터 뽑아낼 수 있다라고, 추출해낼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은 이 in the publics라는 곳에서의 퍼블릭에서의 주장은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줘요. 인지라는 것은 are 본질적으로 신뢰가 떨어지면 잘못 이끌어진다. 왜냐하면 감각이라는 것은 subject to error, 오류를 발설할 수 있고 나타낼 수 있고 illusion, 환상을 나타낼 수 있으니까. 그러면 플라토의 입장에서의 감각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오케이? 왜냐? 마이너스기 때문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감각은 오류가 있다는 거야. 오직 뭐만이 합리적인 담론만이, 토론만이 has to, 도구가 될 수 있어. 뭐? 환상이나 뭐를 어디 쪽으로 해? 진정한 지식 쪽으로의 관점 쪽으로. 그리고 환상을 극복하는 도구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각적인 인지는 사실상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뢰성이 떨어지고 결국 진정한 지식 쪽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건 결국 뭐다? rational discourse, 합리적인 담론인 것이다. 필자는 얘기는 여기서 다 했어. 왜? 다음 문장부터 for example 얘기할 거거든.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 얘기를 바탕으로 뭐 들어주겠다? 예시 들어주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인지라는 것은 제한하고 있어. 뭐? figure in the distance. 멀리 있는 물체가 작아 보여. Then it really is. 그게 실제 그러한 것보다 작아 보여. 얘들아, 우리가 창문 열고 저 건너편에 있는 지나가는 버스 보면 크기 얼마네? 요만하잖아. 그지? 그냥 요만해. 하지만 그 논리적인 추론의 적용이 will reveal, 드러내겠지. 그 모양이 그렇게 작아 보이는 거다. 작은 게 아니다. 왜냐? It obeys, 그것은
오베이가 뭐야? 굴복하다, 따르다죠. 그쵸? 따르기 때문에 뭐 기하학적 관점을 따르기 때문에 그건 그냥 작아 보이는 거지. 작은 게 아니다라는 거잖아. 아, 그렇잖아. 창밖을 열었는데 버스가 이만해. 버스 되게 작네? 라고 작성해. 요만해. 근데 저기 성인 남자로 보이는 사람이 요만하네? 그럼 뭐야? 우린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가 있지. 나도 성인 남자인데 저 사람도 성인 남자로 추정되어 보이는 사람이 버스를 탔는데 요만하네? 그럼 내가 저 위치에 있어도 내가 저만해 보인다라는 거니까 실제 버스는 나라는 실제 크기보다 더 큰 거구나 라는 합리적 추론을 하잖아. 안 그래? 그냥 실제 버스가 요만해 보인다고 요만하네 라고 생각하지 않잖아 우리. 그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그런 것들을 따르기 때문에 뭐만이 논리적 추론의 적용만이 그것을 드러내 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누구 강조? 주절 강조입니다. 비록 그 인지적인 어떤 correction, 수정이 적용이 된 후조차도 또 reason concludes 그 추론이 결론을 내려 그 인지가 잘못 이끌었다. 네가 눈에 보이는 저 버스가 요만하다고 해서 요만한 게 아니다. 라는 것으로 그 인지적인 것들이 전부 다 잘 적용이 됐을 때조차도 별표. 이게 뭡니까? 양보잖아. 아, 저게 잘못된 거야 라는 걸 인지해도 그 물체는 여전히 작아 보일 것이고 물체의 진실은 뭐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야? 얘들아, 물체의 진실은 뭐야? 물체의 진실은 실제 크기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잖아. 실제 크기가 물체의 진실이잖아. 버스는 요만하지 않잖아. 엄청 크잖아. 안 그래? 그럼 이 엄청 크다라는 물체의 진실은 어떻게 드러나는 거야? 뭘 해야지 드러난댔어? 로지컬? 리즈닝. 방금 얘기했잖아. 어디? 여기에서. 여기 뭐 들어가야 돼? 로지컬? 리즈닝이 들어가면 되는 거야. 맞아요? 인지적인 것은 내가 눈으로 보는 인지적인 것은 오류가 있기 때문에 논리적인 사고를 해야 저 물체가 작아 보이는 거지 작은 게 아니라는 걸 인지가 된단 말이야. 고3 거 좀 진짜 토 나온다, 그치? 그럼 니네가 논리적 인지에 대한 내용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잖아. 드러난데 뭐를 통해서 로지컬 띵킹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걸 찾아보자고. 로지컬 띵킹 as an outcome of blindly following sensual 무조건 따라가는 거야. 뭐를? 감각을. 아니, 로지컬 띵킹의 반대잖아, 얘는. 그지? 두 번째, 멀어지는 거야. 뭐로부터? 완벽한 representation, 설명이라는 생각으로부터 멀어지는 거. 아니, 이게 필요한데 그거로부터 멀어지면 안 되는 거지. beyond the limit, 한계를 넘어서는 거야. 뭐에 대한 한계? 어디서 합리적인 지식이 접근돼야 될지에 대한 한계를 넘어선대. 얘들아, 그럼 무슨 말이야? 이 beyond는 부정 표현이야. 한계를 넘어선대. 그러니까 뭐야? 어디서 합리적 지식 필요하잖아. 그게 접근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한계를 넘어서 버린대. 아니, 이것만 있으면 되잖아. 4번,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다. 다양한이 조금 그런데? 뭐라기보다는 아니 이게 필요하다고. 로지컬 리즈닝. 그치? 근데 이거보다는 이게 필요하다. 다양한 경험. 아니지. 얘는 뭐 강조? 5번은 뭐 강조? 겉뒤 강조잖아. 그치? 뭐가 아니라 뭐야? 감각적인 게 아니라 합리적인 거. 뭐? 모양의 인지가 아니라 이게 뭐야? 감각적인 거죠.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뭐? It's rational representation. representation이 뭐라고? 발표, 설명. 오케이? 합리적 설명. 정답? 5번이었습니다. 됐습니까? 방금 풀었던 3번 문제야말로 여러분들이 아까 쌤이 말씀드렸던 자체 해결입니다. 모든 빈칸 추론을 그렇게 푸셔야 돼요. 뜬금없이 니네들 머릿속에 있는 사전 지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빈칸 추론은. 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진짜. 알겠어? 틀린 문제에 대해서. 또 한번 볼게요. 4번은요.
In the climate case. 네모칸. 기후의 경우에는 not that 하는 것이 아니라 that 하는 것이에요. 이 말인 거야. 그럼 기후적 관점에서 뭐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이다? that 현실은 obscured. 조금 애매모호하며 from the view 관점으로부터 누구의 participating of time. 시간의 partitioning. partitioning은 구별짓는 거죠. 부분으로 나누는 거야. 파티셔닝 함으로써의 어떤 관점으로부터 현실은 좀 애매모호하니 그래서 questions of responsibility 책임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질문 어디 쪽으로의 과거 미래에 대한 책임에 대한 질문이 not rise naturally 자연스럽게 arise 발생하지 않는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 그지? 아무튼 이러지는 않는 것이야 기후적 관점. 그래서 여기에서 기후적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이걸 빗대서 보셨으면 어렵진 않으셨을 거야. 오케이? 자, 빨리 한번 볼게. 우리는 분리를 요구합니다. 우리의 어떤 consciousness, present, past, future. 그러니까 우리의 현재, 과거, 미래에 대한 우리의 인지의 분리가 is 뭐하다? both fiction이며 더불어서 orderly self-referential framework다. 둘 다다. 라는 걸 우린 이해한대. 과거, 현재, 미래를 구별짓는 게 첫 번째 뭐라고? 허구래, 허구. fictional이며 두 번째 뭐래? 자기 참조적 틀이래.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그 틀을 잡는 거다. 이 말인 거야. 다음 문장 보면 예시로 잘 나와 있죠. 너의 현재는 어머니의 미래이며 너의 아이의 과거는 너의 어떤 이거 너의 현재는 엄마의 미래이고 너의 아이의 과거는 나의 현재이다. 이거 따지란 얘기가 아니잖아. 뭐라고? 허구라고 허구. 똑같은 2025년 12월 24일 메리 크리스마스. 내일은 쉰다 얘들아. 알겠지? 선생님도 쉴 거야. 맛있는 음식 해 먹어가며 하루를 보낼 거야. 메리 크리스마스. 2025년 12월 24일이 나에게는 누군가가 꿈꿔왔던 미래일 거야. 우리 아이의 과거는 내가 여태까지 만들어오는 현재. 이런 게 지금 그걸 따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시점 자체가 각자의 사람들마다 다른 시점으로 보인다. 돌아가신 우리 증조 할아버지의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그 말 있잖아. 참 맞다. 오늘은 네가 헛되이 살아온 오늘은 어제 죽은이가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오늘. 그런 말 들어본 적 없어요? 아무튼 그런 그 명언 제조 그런 거 있잖아. 명언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니네 헛되이 살지 말라라. 어제 죽은 사람이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오늘이다.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를 분리시켜 놓는 것 자체가 전부 다 허구야, 허구. 의미가 없다 이거. 나누는 게 의미가 없다. 그러면서 또 자기 참조적 틀이다. 라는 걸 구구절절히 얘기하는 거야. 어떤 것도 일반적으로 틀리지 않았어. 구조화지는데. consciousness of time in this conventional manner. 이런 전통적인 방식으로 그런 시간에 우리의 인식을 구조화시키는 게 어떤 것도 틀리진 않았어. 엄마의 미래든 나의 현재든 내 아이의 과거든 다 맞는 말이야. 다 틀린 건 없어. 그리고 it often works well enough. 충분히 잘 이해되고 있죠.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나누는 거 그렇게 갑자기 틀린 것도 없이 그냥 각자의 의미대로 허구이면서 자기 참조대로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는 거. 틀린 거 없어. 하지만 기후는 아니다 이거야. 그렇지? 기후가 아니다. 명확하게 나누는 거, 시간을 나누는 거,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는 건 has been desperate, 필사적으로 잘못 이끌어져. 그리고 has most importantly, 가장 중요한 건 뭘 숨겨? 정도를. 책임감에 those of us, 우리들 대다수가 지금 현재 살아있는 대다수의 우리의 책임감의 정도를 숨겨버리게 된대. 즉, narrowing of our consciousness of time, 시간에 대한 우리의 인지를 좁히는 것이 나누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완화시킬 거야. 방식을 divorcing ourselves from the responsibility for
development, 그 발전에 대한 그 책임감으로부터의 우리 스스로를 divorce, 떨어뜨려 놓는 그런 방식을 완화시킬 거라고.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지. 오케이? 뭔 얘기하는 거야, 지금? 시간의 기후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책임감을 분리시켜 놓는 꼴이 된다고. In the past, future with which our lives are in fact deeply intertwined.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실제로는 깊게 얽혀져 있는 그런 미래와 과거 이런 것들 안에서의 어떤 발달에 대한 책임을 우리 스스로를 떼어놓게 하는 거라고. 무슨 얘기야? 지금 내가 미세먼지 마시고 있고 내가 지금 이 산업화 시대의 안 좋은 환경에서 안 좋은 물, 안 좋은 공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그 이유가 과거 200년 전의 산업혁명 때문이야. 과거 때문이야. 뭐 하는 거라고? 시간을 분리시켜 놓는 게 뭐? 그게 뭐라고? 나의 책임감을 떨어뜨려 놓는 거라. 내가 안 그랬어. 우리 조상들이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라. 즉, 기후적 관점은 이 문장 다시 읽어볼게. not 빈칸이 아니라 이것이라고. 오케이? 이것이라고. 뭐라고? 현실은 모호해. 관점으로부터 뭐? 시간을 파티셔닝, 나누는 것에 의해서의 관점으로부터 모호해져 버리게 돼. 그래서 questions of responsibility, 책임감에 대한 그런 질문, 어디 쪽으로의 과거, 미래의 어떤 책임감으로에 대한 어떤 질문들은 자연스럽게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게 맞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빈칸 안에 들어가야 될 포인트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빈칸한 것이 아니라 라고 했잖아. 빈칸한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나누는 것이 결국 뭐 하게 된다? 책임감을 자연스럽게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이 말이 나와줘야죠. 그렇지? 그래서 거기에 보기를 5번 봐봐. 5번 봐봐. 정답 5번을 봐야 돼. 이건. 우리는 사실에 직면은 하고 있지만 뭐 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의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됐어? 다시. 이걸 봐야 된다. 우리가 사실에 직면한 것이 아니라, 오케이? 사실에 직면한 것이 아니라 책임감을 뭐 하고 있는 것이라고? 부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즉 다시 말해 시간을 분리시켜 놔서 과거와 현재, 과거와 미래, 아니 과거와 미래죠. 현재를 기점으로 과거와 미래를 떨어뜨려 놓는 거야. 다시 얘들아 지금 기후적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대가로 치고 있는 이 문장하고 다음 문장에 있는 요 두 번째 문장이 같은 말이어야 돼. 오케이? 같은 말이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it is the 현실은 뭐라고? 모호해지게 된다고. 시간을 나누게 되면서. 그러니까 결국 뭐? 나라의 법비를 여러분들한테 찾으라고 하는 얘기야. 오케이? 사실을 직면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 책임 넘기기 하고 있다고. 그게 뭐라고? 이거라고. 이거랑 같은 말이야. 오케이? 연습 꼭 해봅시다. 자, 좀만 쉴게요. 좀만 쉬었다가 나머지 6문제 마저 진행하도록 합시다. 이따가 수업 끝나고 6층에서 뭐 선물 준다는데? 조그만 선물? 그래서 6층 수업 끝나고 이거 참여해 주세요. 알겠죠? 한번 올라가서 뭐 선물 준다니까 받아가 보세요. 뭐 하는 응? 뭐 저거 좀 하는 뭐 인스타 저거 같은데? 팔로우요? 팔로우나 아니면 친구에게 뭐 추천하게 뭐 그런 거 하는 것 같던데.
자, 5번 보도록 합시다. 자, 빈칸 문장이 뭘 말하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주셨어야 돼. 여기 한번 볼게. 여기서부터인가요? 은하 어서 와. 빨리 들어. 시작했어 이제. 자, 5번의 빈칸 포인트가 뭐였냐면 여기였어요. 여기. 컴마 동격이었어. 동격. 볼게요. 방금 앞서와 같은 관점으로부터 The development of historical insight, 역사적 통찰력의 발달은 실제로 여겨질지 몰라. 뭐 외부인들한테 a process of creating ever more confusion, 지금까지 더 많은 어떤 혼란을 만들어내는 어떤 과정으로서 보일지 몰라. 외부인들에게 저 역사적 통찰력이라는 건 혼란을 가중화시킨다라는 것으로 여겨질지 몰라. 즉 지속적인 빈칸에 대한 의구심 말입니다. 이런 거야. 오케이? 1, 2, 3, 4, 5번 빈칸이 전부 다 뭐야? 명사로 시작하고 있지. 그래서 이 명사에 대한 지속적인 의구심. 그게 뭔데? 뭐라기보다는 과학적 관점에서 ever greater approximation of the truth. 이건 과학적 얘기죠. 이 진실에 대한 어떤 더 크게 가까이에 간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분법 구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첫 번째 뭐와 뭐의 관점? 중간에 historical 처음 등장이 어디였죠? 어디 여기였죠. 자,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첫 번째 과학에서 요구하고 있는 성향과 역사적 representation, 아까 무슨 뜻이라고? 발표란 뜻 말고 설명이란 뜻이 있다고 했어. 역사적 설명에 갖고 있는 특징을 여러분들이 잘 깨차셔서 이분법 구조로 잘 특징 잡아가면서 내려오셨어야 돼. 오케이? 첫 번째, 정확성이랑 결정이라는 것은 필수적 요구 조건이야. 뭐? 의미 있는 과학적 토론에서. 과학은 뭐가 필요하다고 얘들아? 과학에서 꼭 요구 조건으로 필요할 건 오늘 과학 얘기 많이 나오네. 정확과 결정이래. 뭔가 딱 떨어져야 돼. 그리고 progress in science, 과학의 발전, 진보라는 것은 큰 정도로 봤을 때 지속적인 뭐에 대한 achieving ever greater precision, 더 크게 정확한, 더 정확한 것을 달성하는 것에 대한 지속적 과정이라고. 과학은 정확하고 결정적이기도 해야 되지만 더 정확하게 가야 되는 지속적 과정을 과학적 과정이라고 한다. But 근데 말이야, 역사적 설명은 프리미엄을 어디에다가 줘? Proliferation of representation. 설명을 뭐 하는 거야? 증식시키는 거야. 밑에 여기 증식이라고 나. 증식이 뭐야? 더 많이 키우는 거라고. 다시, 과학은 뭐라고? 더 정확한 프리시즌 쪽으로 가는 거야. 근데 역사적 관점은 어떻다고? 더 많이 증식시켜야 돼. 많이 펼쳐놔야 돼. 따라서 not on the refinement of one representation, 하나의 설명을 정제시키는 것이 아니고 but 뭐야? 만드는 거야. 뭐를? 생산이야. 지금까지 다양화된 세트, 설명의 세트를, 더 다양화된 세트를 더 만드는 거야. 역사적 통찰력은 not a matter, 문제가 아니라고. 지속적에 좁혀 들어가는 이전의 옵션을 좁혀가는 것이 아니라고. 그리고 또 뭐가 아니야? not of a approximation of, 진실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고. 또 뭐라고? 그 반대로 역사적 관점은 뭐라고? 가능한 관점들을 폭발시키는 거라고. 그게 여기서 말하는 proliferation이지. 증식이라고. 역사적 관점. 오케이? 그런 거 있잖아. 우리가 명성황후라고도 하지만 그 반대파에서는 또 뭐라고 해? 명성황후라는 게 마지막 뭐 우리나라의 뭐 어떤 왕비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사실 그의 반대파에서는 또 민비라는 표현을 쓰지. 들어는 봤어? 명성황후가 니네 그거 혹시 알아? 그 유명한 이것도 옛날 사람 판별법인데 내가 조선에 다음 들어갈 말은 내가 조선에 하면 몰라요? 뭔지 몰라? 너 몇 살이야? 그 유명한 저기가 있어요. 내가 조선의 국모다. 들어본 적 있어요? 그거 근데 실제로 한 건 아니에요. 그냥
몰라요, 그거는. 그거는 명성황후라는 옛날에 KBS인가 드라마가 있었어. 거기 이미연이라는, 아니, 니네는 못 봤을 거야. 쌤도 안 봤어. 근데 그때 당시. 근데 그 이미연이라는 여배우가 거기서 이제 그 명성황후로 나오는데, 그 일본, 저 뭐야, 사무라이들이 딱 와가지고 이제, 탁 이제 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거기 누구야? 그 여자들. 그게 누구다? 그 밑에 여자들, 부하들. 그 아무튼 그 황후를 지키던 그 여성들이 딱 이렇게 딱 지키고 앉아가지고 무엄하도다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오느냐 막 이렇게 하니까 뭐 일본 놈이 막 뭐라고 하면서 이제 비키지 않으면 죽이겠다 순순히 따라와라 그래서 하려고 하는데 여기 앞에 있던 여자들이 그 모시던 여자들이 막 뭐라고 대드니까 막 칼로 막 죽여 샥샥 죽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무엄하도다 내가 조선의 국모다 하고 그게 유명한 어떤 명대사였어 그 당시.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어쨌든 명성황후라는 그 여성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일본에 맞서 대항하던 어떤 마지막 황후다라는 의견이 있고 반면에 고종이 그렇게 힘없었던 이유가 결국 명성황후 때문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 명성황후가 뭐 나라의 뭐 어떤 국채를 다 팔고 뭐 사치스러운 삶을 살았고 뭐 이런 증거들이 있대 또. 그래서 명성황후라고 안 하고 그 뭐 저기 민비라는 비가 저거 뭐야 민비 하층민을 얘기할 때 가리킬 때 쓰는 표현으로서 민비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기서 뭐야 역사적 관점이라는 건 어떤 한 역사적 인물을 해석할 때 이 사람이 무조건 완벽한 진실로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지 않고 뭐라? 다른 가능성들을 증식시키는 게 역사적 관점이라고. 이 사람이 좋게 보이겠지만 안 좋은 점도 있었어. 그런 거 있잖아. 요즘 인터넷에서 쌤은 구독하고 있는 채널 중에 하나 막 그런 거 있단 말이야. 역사적 관점을 이걸로만 본 사람들은 주목해서 뭐 이렇게 다른 관점도 있었다 뭐 이렇게 보여주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건 가능성 있는 가능성이 뭐라고? 폭발이 역사적 관점이라고. 계속 풀어내야 되는 거야. 따라서 뭘 겨냥하고 있어? unmasking. mask는 가리는 거니까 unmasking은 뭐야? 드러내는 거지. 이전의 어떤 환상, determinance와 precision, 이 결정과 정확성이라는 것에 대한 이전의 환상을 드러내버리는 거야. 뭘 통해서? 새롭고 대안이 되는 설명의 생산에 의해서.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이전의 것들이 틀리다, 다른 관점으로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뭐가 아니라 rather than, 뭐가 아니라 진실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깊은 어떤 분석, what is right, 옳고 그른 이전의 설명 속에서 옳고 그른 것들을 주의 깊게 분석해서 진실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계속 터뜨리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다시 이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럼 방금과 같은 역사적 관점에서 봤을 때, 즉 역사적 이 통찰력에 있어서의 발달은 실제로 뭐로 간주되었죠? 외부인에게 있어서는 그럼 뭐가 되겠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그 가능성, 여러 가능성 있는 이게 어떤 하나로 딱 떨어지지 않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대. 그럼 외부인이 봤을 땐 그건 혼란이 될 수밖에 없겠지. 그지? 즉, 뭐에 대한 계속적인 의구심이야? 빈칸에 대한 계속적인 의구심이야. 빈칸이 뭐야? 과학적 관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주면 되는 거 아니야? 딱 이분법의 구조로서. 그치? 역사적 관점이랑 과학적 관점은 서로 다르다고 초반문에 얘기했잖아. 그치? 과학은 계속 하나의 진실로 좁혀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얘가 맞다라는 걸 우리가 찾아줘야 되는 것이고 역사적 관점은 뭐야? 계속 풀어서 반대로 해줘야 되는 거니까 하나의 사실에 집중하는 것에 대한 계속적인 의구심이 되셔야 되겠죠. 그치? 그래야 그게 proliferation, 증식이 되는 거니까. 자, 퀘스처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답을 어떻게 끄집어낼 수 있었느냐 이제 그거거든요.
퀘셔닝 때문에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정답의 반대가 나와 주셨어야 되는 거야. 1번 기준들, 뭐 역사적 설명이라는 것을 평가하는 기준들에 대한 의구심을 계속 가지면서 정확성과, 얘도 확실성과 정확성이죠. 보기에는 이미 달성되어져 있는 확실성과 정확성, 이게 뭐야? 과학적 관점이었잖아, 그지? 하나로 좁혀 들어가는 거, 그것에 계속 의구심을 던지는 거야. 다른 가능성도 있을 거야 라고. 그게 여기에서 말하는 역사적 관점인 거죠. 3번 가능성이야. 대안이 되는 어떤 사건의 어떤 대안이 되는 interpretation, 해석 같은 것들의 가능성, 그것에 의구심을 갖는다? 그러면 반대가 되버리죠. 이것만 나오면 정답이죠. 4번 공존, 다양한 관점의 공존, 역사적 글의 다양한 관점에 대한 어떤 공존 됐었고요. 수정, 정확성, reliability, 신뢰성, 역사적 증거, 수집된 역사적 증거에 대한 어떤 정확성과 신뢰성에 계속적인 의구심을 제한하면서. 말이 이상해지죠, 역시. 그치? 정답. 그래서 이분법의 관점으로 과학적 이야기가 나와 주셔야 정답이 될 수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6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긴 간단하게 한번 가볼게요. 어디 있어? yet. 여기 있네. 하지만 while these golden rules, 방금 앞에서 얘기한 그 황금률은 장려합니다. 행위자가 careful on other, 타인을 보살피라는 것을 장려합니다. 황금 룰이라는 것은 타인을 보살피라고 장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만 타인을 장려하라 하는 것이지만 여기서 대인은 누구야? 골든 룰즈죠. 골든 룰즈는 빈칸인 것입니다. 되니? 그럼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 얘여야 되잖아. 그치? 목적성 있는 displacement, 배치가 concern away from the ego. ego는 뭐야? 스스로, 자아죠. 자아로부터 멀리 떨어진 것에 대한 우려의 배치에 대한 목적성 있는 그런 배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로 남아있다? self-referential, 자기 참조적으로 남아있게 된다라는 거야. 자기 참조적이래. but negative든 긍정적인 버전이든 evoke, 뭐를 유발한다고? 이고를 유발한다. 뭐로써? 이고를, 자아를 근본적인 어떤 척도, 뭐에 반대하는 행동들이 평가되어지게 되는 그런 어떤 근본적인 척도로서 자아를 유발시키는 것이죠. 자기 참조적인 것이죠. 황금룰은 뭐에 관한 것이라고? 자아적인 것이며 자기 참조적인 것이라. 이걸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황금률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어려웠을 거야. 위에서. 어떤 황금률도 같지 않습니다. 즉 두 가지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등장합니다. emerge. 즉 부정적인 버전이 뭔가 restraint, 규제를 만들어내고 긍정적인 것은 intervention, 뭔가 개입을 만들어내는데 이 원인, 네거티브를 얘기하겠죠? 이게 뭘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적어도 해를 끼치지 말아라. 또 반대편, 긍정적인 것은 어딜 향해 있어? 영감적이며 이상적인 어떤 beneficent 행동, 이 호의적인 어떤 행동 같은 것들 쪽으로 그 관점을 두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황금 규칙에 대한 어떤 예시들이 풍부해. 나열할 것도 엄청나게 많이. Let these virgins suffice. suffice도 이제 풍부하다라는 뜻이죠. sufficient가 이제 풍부한이니까 그게 동사 형태입니다. 얘도 abundant의 동사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bundant가 풍부한이잖아. abound는 이제 풍부하다야. 그 예시는 많다. 그 예시 한번 읽어볼래? What is hateful to you? Do not do another. 너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do not do to another.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 마. 이 말인 거야. 그러니까 네가 하기 싫은 거 타인에게도 하지 마. 이게 부정적인 거 아니야? 하지 마. Love another. 다른 사람을 사랑해. As yourself. 너처럼, 너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처럼 타인도 사랑해. 이게 긍정적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두 말이 타인을 보살펴라는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황금률은 뭐에 기반이 되어 있다고? 자아나 자기 참조적인 것으로 담겨져 있다. 야, 그렇잖아. 야, 식당에서 유딩들, 초딩들, 저학년들이 막 뛰어다녀. 그럼 엄마들이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지. 뭐라고? 뛰지 마!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두 번째, 뭐라고 할 수 있어? 걸어 다녀! 라고 할 수도 있잖아. 이 둘은 뭐야? 같은 말이지. 즉, 누굴 위해서? 타인을 보살피라는 것을 장려하는 차원이지. 뛰지 마! 방해되니까, 타인들. 걸어 다녀! 다른 사람들 피해주지 않게. 같은 말이잖아. 그치? 이것도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뭐다? 타인을 보살피라고 하는 것 같지만 두 개다가 뭘 장려하고 있다? 자기 참고, 자아를 참고하고 있다. 황금률을 누굴 향한 것이다? 나 자신을 참고한다. 이고를 향한 것이다. 라는 글의 내용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고인 것이다, 셀프 리퍼런셜인 것이다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잘 봐. 정답을 보자고. 얘였죠? 황금률은 do not require, 요구하지 않습니다. abandoning self-concern, 뭐를? 자기를 우려하는 것을 버리라는 것, 자기라는 것을 버리라는 걸 요구하진 않습니다. 여기에서 self-concern은 뭐야? 이고인 거잖아, 이게. 그치? 이게 이고인 거야. 그러니까 자아라는 걸 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창조적인 것이다. 이렇게 떨어져. 다시 한번. 이 말 자체가 의미하고 있는 바가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고 찾아줘야 될 내용과 이런 식으로 다르게 말을 할 수가 있으니 이 부분을 포인트로 잡고 여러분들이 연습 많이 하셔야 돼. 빈칸 추론 듣기. 7번 빈칸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빈칸 참 많죠? 이건 좀 흥미로운 글이었는데 규칙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물어보는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규칙은 여겨져. 공식적인 유형의 게임 신호의 공식적인 유형으로서 여겨져. 규칙은 말해줘. 우리에게 뭐를? 구조를 말해줘. 그 테스트의 구조를 말해줘. 다시 말해 무엇이 달성되어져야 하는지, 어떻게 그것을 달성해야만 하는지 이런 것들을 규칙이 말해줘. 오케이? 이러한 의미에서 주어가 동사입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가령 예시를 한번 보자. 예시. 가령 게임 안에서, 게임의 규칙 안에서만 농구와 야구가 어떤 활동이 되는 거지. 점프 슈팅과 필딩 그라운드 볼스 이런 것들의 어떤 활동들이 make sense, 이치에 맞는 거지. 아, 지금 뭐야? only 다음에 전치사 명사구 쓰고 있다 보니까 여기까지. 두 다음에 주어, 동사, 원형 쓰고 있는 거야. 도치대 문장이야, 이거. only 강조. only 부사 강조의 도치 문장입니다, 지금. 다시. 농구와 야구의 어떤 게임의 규칙에서만 오로지 점프 슈팅과 필드 그라운드 볼즈라는 활동이 이치에 맞는 거지. 이해가 되는 거지. 그리고 take on value, 가치가 수반되는 거지. 이런 얘기거든. 그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이 지금 분필 잡고 막 수업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러고 있는 거야. 나 어깨 빠질 뻔했다. 너무 열정적이었어. 갑자기 내가 수업하다 말고 유지랄. 그럼 니네가 갑자기 조인가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럴 거 아니야. 왜겠어? 왜? 강의실에서는 이런 규칙이 없잖아. 이런 행동이 규칙이 없잖아. 그지? 예를 들어 그 중년의 남성들은 항상 그 버스 정류장에서 그 우산 만들면 맨날 뭐 해?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거. 왜? 요즘 골프 배우고 있거든. 근데 그거 뻐정해서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미친놈 소리 듣지. 혼자 하고 혼자 다 이러고 있으면 그 미친놈 소리 듣지. 그건 어디에서 해당이 돼? 잔디에서. 그지? 필드에서. 필드에서 진짜 골프채를 들고 탁 쳐야 그게 진짜 골퍼지. 우산 들고 버스 정류장에서 이질하고 있으면 그 이상한 소리 듣잖아. 그게 다 뭐 때문에 그런 거야? 규칙 때문에 그런 거야. 그지? 그럼 있잖아. 니네가 이 앞에 큰 인도가 있잖아. 우리 학원가에 큰 인도에 농구공이 탁 있어. 그지? 근데 막 사람들이 되게 많이 붐빌 때야. 막 중딩 고딩들 막 붐빌 때. 근데 혼자 막 탱탱 막 튕기고 걸어가. 여기까지는 괜찮아. 농구공 들고 있는 남자이니까. 근데 막 갑자기 여기서 막 탁 막 이러면서 막 모르는 사람을 막 확 하고 지나간다든지 막 이러면 어때? 파출소에 갈지도 몰라. 왜? 거기선 그 규칙이 아니니까. 코트에서
꼴대가 있는 곳에서, 그지? 그런 행동을 해야 그게 이치에 맞는 거야. 지금 딱 그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나머지는 다 부연 설명이었습니다. 해설지 참고해 주시고. 뭐, 요 정도만 해도 되지 않을까요? 뭐 사다리 들고, 농구 코트에서 그러지 않는다. 홈플레이트에서 있어야 그 규칙이, 그래서 그 동작을 말해주는 것이다. 사실 이 한 문장이 거의 다 말해주고 있던 내용이었어요. 그죠? 한 문장만 더 읽어볼게. 이게 들어가야 되거든. 그것은 정확히 artificiality, 그러니까 인위성인 거야. 뭐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위성이라고. 야, 농구도 봐봐. 농구도. 아니, 공을 이렇게 던져도 되고, 이렇게 던져도 되고, 농구공 이렇게 던져도 되고, 그지? 막 해도 되는데 왜 꼭 항상 왜 이 슛이 딱 그 남자들이 그 농구 선수도 딱 보면 공 딱 잡아서 왜 이 슛이 돼야 돼? 왼손은 거들 뿐. 왜 이거여야 돼? 효율적이니까. 그게 규칙에 맞으니까. 2번 튀기고 잡고, 2번 튀기고 잡고. 농구 봐보지? 왜? 규칙에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되게 인위적인 거야. 그치? 되게 인위적인 거야. 이 행동들이. 인위적이잖아, 되게. 그치? 인위적인 거야. 뭐에? 규칙 때문에 만들어진 인위성인 거야. 즉, distinctive problem. 문제가 되는 거라고. To be solved. 해결해야 될 문제. 뭐가? That gives sports. 스포츠에게 뭘 가져다 줘? 그거에 특별한 의미를 가져다 주는, 평소 때는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라.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규칙이라는 건 결국 인위적인 행동을 만들어내는 장치가 되는 것이다. 그지? 그걸 말하고 있는 보기를 찾아주면 되는 문제였어요. 읽어봐. 규칙은 prevent 목적어 from ing야. 목적어가 ing 하는 걸 못하게 한다. 스포츠가 developing special meaning. 특별한 의미를 만들어내는 걸 못하게 한대. 뭔 소리야? 규칙이 스포츠가 의미 아니, 지금 우리가 뭐야? 인위적인 행동을 만들게 하는 장치라고. 규칙은 만들어내, 문제를 만들어내. 인위적이지만 이해 가능한 문제를 만들어내. 정답 2번. 그지? 인위적이야. 아니, 왜 저래? 왜 팔을 한쪽만 들? 왜 갑자기 공을 그냥 이렇게 던져도 되지? 왜 다리를 올리고 팔을 막 해서 왜 와인드업을 하냐고. 규칙에 맞아야 되니까. 그지? 인위적이지만 이해 가능한 거죠. 규칙은 그런 걸 만들어낸다. 게임의 구조가 다른 영역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룰스는 나오지도 않았죠, 3번은. 스포츠가 똑같다, 실제 3과 룰 때문에. 실제 3과의 비교 아니고요. 게임의 신호들이 다 제공되어진대. 플레이어의 관중의 개입, 관중과의 상호작용 없었습니다. 그래서 규칙은 결국 그 규칙에 맞는 행동을 만들어내는 장치다. 8번. 팔 8번도 힌트에 좀 집중을 해봅시다.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가장 흔히 알려진 형태. 결과를 기반으로 한 가격 책정이란 말을 쓰네요. 결과를 기반으로 한 가격 책정의 가장 흔한 형태는 이런 관행이래. 뭐라고 불리워지는 contingency pricing이라고 불리워지는 그런 책정 관행이래. 이게 누구에 의해서? 로이어에 의해서, 변호사들에 의해서 사용된대.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뭐에? 결과에 의해서 결과를 기반으로 하는 가격 책정. 되니? 자, 그러면 여기 첫 번째 A 보시면 지금 뭐야? 그냥 컨팅전시 프라이스는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가격을 책정하는 거야. 끝. 첫 문장, 주어진 문장. A번 따라서 유일한 결과는 그 클라이언트의 어떤 호의에 맞는 유일한 결과는 결국 뭐 하는 거야? 보상받는 거야. 갑자기? 컨팅전시 프라이싱이 이런 거라고.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한 거라고. 따라서 유일한 클라이언트의 호의에 맞는 결과는 보상을 받는 거야. 세모까지 가볼까요? 세모? 왜? 인과관계는 그럭저럭 되니까.
그러니까 중간 단계가 이제 말이 이어지잖아. 결과를 기반으로 한 가격 책정 방법을 컨틴전시 프라이싱이라고 로이어들이 쓰는 거야. 따라서 고객의 결과는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변호사들이 돈을 받으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없었으니까 사실은 X인데 그래 뭐 그렇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세모까지는 가봅시다. B번 by using contingency pricing을 사용함으로써 활용에 대한 얘기를 하네요. 그죠? 이걸 사용함으로써 고객들은 ensure 보장받을 수 있어. 그들이 pay no fee 어떤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 언제까지? 그들이 settlement는 해결을 받을 때까지는 보상, 해결에 대한 보상이겠죠. 그렇죠? 그 해결책을 받을 때까지는 어떤 비용도 내지 않는다는 걸 보장할 수 있어. 저걸 활용하면. 여기서도 컨틴전시 프라이스는 결과를 기반으로 한 거니까 결과를 받을 때까지는 돈은 안 낸다. 그지? 얘도 세모. 활용에 대한 얘기니까. 자, C번 봅시다. 컨틴전시 프라이싱은요, 주요 방법이래. 개인적인 어떤 부상이나 특정 소비자들의 어떤 소송, 이런 것들이 청구되어지는 주요 방식이래. 잠깐만. 이거 정의 아니야? 여기서는 활용을 얘기했고. 그지? 얘는 좀 먼 인과관계를 얘기했고. 누가 먼저 나와야 되겠니? 정의에 대한 추가 설명이 먼저 나와줘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마저도 읽어보시면 이러한 접근법에서는 변호사들이 do not receive fee, 요금을 받지 않아, 지불을 받지 않는다고. 언제까지? 그 소송이 해결될 때까지. 그때가 언제야? 그때 그들이 돈을 받아. percentage of money, 돈의 비율을. that client receive, 그 고객이 받는, 의뢰인이 받는 돈의 퍼센티지를 받는 거야. 내가 어떤 뭐 국가를 상대로 해서 낸 소송에서 내가 뭐 1억을 받았어. 그럼 뭐 소송비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10%를 받는다 쳐. 그럼 1,000만 원 가져가는 거야. 받은 돈에서. 그지? 수임비가 얼마 늘려나? 변호사가 참 돈을 많이 번다고. 옛날에는 변호사가요, 준재벌급이었어. 돈 진짜 많이 벌었대. 근데 요즘은 그렇지도 못하고 하죠. 변호사가 하도 많아서. 뭐 어쨌든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어쨌든 수임비가 일단 받는다. 그러니까 정의 다음에 지금 뭐가 나오고 있어? 진짜 그 받는 돈의 비율을 가져가는 것이다. 따라서 뭐 해야 돼? 그러니까 인과관계로 뭐 해야 돼? 고객이 결과에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야. 이 사람이 그 해결된 보상 금액의 비율을 가져가는 거니까. 변호사들이. 그렇지? 수임비를 가져가는 거니까. 그래서 고객의 관점에서는 pricing makes sense. 그 가격 책정이 이치에 맞죠. 부분적으로 뭐 때문에? 대부분의 그런 소송들의 고객들이 다 똑같지 않아. 뭐와? intimidated by law firms. 그럼 위협을 받게 돼. 로펌들에 의해서. 그래서 그들의 가장 큰 두려움은 뭐다? 높은 수임료다. For the case, 소송에 대한 may take year, 수년, 해결되는데 수년이 걸리는 높은 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컨틴전시 프라이싱 사용하면 뭐 한다? 비용 안 내도 된다. 그치? 이렇게 연결이 되셔야죠. 그래서 C, A, B. 이 인과관계를 잘 잡으셔야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변호사들이 컨틴전시 프라이싱 사용하면 고객이 받은 그 돈의 비율을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객의 그 소송의 어떤 결과는 뭐다? 좋은 점은 보상을 받는 것이다 라는 글의 내용으로 이어지셔야 되겠죠. 그래서 C, A, B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이것도 여러분들 16년 문제거든. 한 거의 10년 된 문제야. 2016년 문제인데 그레이트오크에 관련된 얘기였고요. 그레이트오크에 여기 나오죠. 첫 번째 문장. 어떤 이야기가 더 혹독하겠습니까? 그레이트오크의 이야기보다. 그러니까 얘가 제일 혹독한 이야기라 이거죠. 라지 블랙 앤 화이트 씨버드, 새 일종이고 뭐 펭귄의 어떤 생태학적 위치에 있는 새래요. 꼬리가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섬의 개체수가 파괴되어졌어. 누구에 의해서? 인간에 의해서 파괴되어졌어. 언제까지? 모든
개체수가 사라질 때까지 인간에 의해서 개체수가 그만큼 파괴되어졌대. 바로 그 군집이 발견된 안전을 찾았어. 특별한 섬에. 근데 그 섬이 어떤 섬이냐면 보호받는 섬이야. From 뭐로부터? Destruction of humankind. 인간의 파괴로부터 보호받는 섬이래. 인간에 의해서 멸종당할 뻔한 새의 일부가 섬을 찾아서 거기서 살아 안전을 찾았는데 거기 인간의 개입이 없었대. 그래서 그 악랄한 예상치 못한 어떤 바다의 어떤 급류 때문에 인간의 개입이 없었나 봐. 그래서 이러한 물들은 present no problem.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어. 그 씨버드들이 적응하는 데 있어서. 하지만 걔네들은 prevented human IND from IND. 인간이 making any kind of safe landing. 안전한 착륙을 하지 못하도록 그 물들이 여기서 they는 these waters가 되는 거죠. 급류들. 그러니까 인간이 들어서질 못했다고 그 섬에. 그래서 after enjoying a few years 몇 년을 그렇게 누리다 즐기다 누린 이후에 그런 상대적 안정감을 누린 이후에 재앙이 또 다른 종류의 재앙이 닥치게 되었는데 이 그레이트 호크를 화산 활동이 일으킨 거야. 그 섬이 뭐 하도록 refused to sink completely beneath the wave. 파도 아래에 완전 가라앉게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인간을 피해서 어떤 섬을 찾아서 인간이 닿지 않는 섬에 잘 살고 있다가 여기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서 섬이 가라앉은 거야. 그래서 살아남은 개체들이 강요를 받게 되지. 뭘 찾도록? 은신처를 다른 곳에다 찾도록. 그러니까 안전했던 섬을 벗어나야 되는 거야. 그럼 새로운 섬의 그 고향, 그들이 쫓은 새로운 섬은 이랬대. 정답 여기 있겠네. In terrible way. 플러스 개니 마이너스 개니. 마이너스한 방식으로 그들이 찾은 섬은 이 섬 어떤 섬이겠어? 쫓겨나서 다른 곳을 찾은 섬. 그들이 선택한 섬은 끔찍한 방식으로 빈칸했대. 즉 인간이 뭐 할 수 있었어? 접근할 수 있었던 거죠. 뭐와 함께? 상대적으로 편하게. 그리고 그들이 실제로 접근을 했고 몇 년 안에 걔네들은 멸종 단계까지 갔대. 되니? 그럼 이 자리에 뭐 들어가야 돼? 그들이 선택한 섬은 인간이 접근할 수 있었다. 이 말 들어가면 되잖아. 그지? 너무나 쉬운 내용이었어, 9번은. 근데 보기가 만만치 않았어. 이번에 수능이 어렵다고 얘기했었던 그 포인트 중 하나가 이거였거든? 글이 길지 않아. 단어 다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래서 뭐 들어가야지? 이 생각할 수 있는 빈칸이 꽤나 있었어. 봐봐. 인간의 개입이 있을 수 있었다. 인간이 개입했다. 그럼 뭐가 들어가야 돼, 여기서? Lack the benefits the old. 이게 정답이라는 게 느껴져? 옛것에 대한 이점이 부족했대. 옛것이 뭔데? 그 화산 활동이 있었던 안전했던 섬이었던 거야. 안전한 섬은 왜 안전했어? 급류 때문에 인간이 개입이 없었던 곳이었잖아. 그치? 그 이점이 없었다지. 그들이 선택한 섬은. 즉 그 말은 뭐야? 인간이 개입할 수 있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었던 거야. 2번. 그들이 선택한 섬은 거부했다. 다른 군집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아니, 다른 군집도 아니라 인간이. 섬이 직면했다. 예상치 못한 자연재앙. 아니, 그건 이미 화산활동. 다른 섬이었죠. 원래 있었던 섬. 그들이 선택한 섬은 야기시켜서 갈등을, 리퓨지들 사이, 피난민들 사이에서의 갈등을 일으켰다. 그 섬이 had a similar disadvantage. 똑같은 불이익이 있었다? 마지막 섬? 아니, 마지막 섬은 안전했는데? 그지? 최근에 섬은. 그렇기 때문에 올드의 베네핏이 부족했다? 와, 참 어렵게 했다. 그지? 그게 9번 문제 특징이었습니다. 마지막 10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요것도 이제 힌트들을 좀 잘 보셔야 돼. inventions, ideas, discoveries, have 없네 얘는. 뭐 the persons 뭐 요 정도로 봐야 될까요? In contrast to the diversity. 더 플러스 명사 말고는 또 없었고. 세 번째. Art history reinforced this oneness. 요런 게 이제 지시사 명사, 더 플러스 명사 정도의 힌트라고 좀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
자, 읽어보시면 오늘날 예술가라는 용어는 사용되어져요. 뭐 하는데? 말하는데, 언급하는데, 넓은 범주의 창의성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아티스트라고 하죠. Across the globe, 전 세계적으로, from both past and present, 과거와 현재로부터의, 그지? 그냥 뭐 창의적인 사람을 우리가 아티스트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This rather general usage, 이 다소 일반적인 사용이, 우리 그냥 창의적인 사람을 아티스트라고 하는 이 일반적인 사용이 잘못 시사하고 있어. 뭐를 대디하라고. 뭐? 예술가라는 단어, 그 개념이 원래의 어떤 독창적인 맥락 속에서 존재하게 된다라고 잘못 시사하고 있대. 그러니까 뭐로 가나 이 아티스트의 단어의 사용에 잘못된 사용을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 은혜 마지막이야, 마지막. 그래서 A번 한번 보시면 inventions, 발명, 생각, 발견들이 have been credited, 공로화되어졌어. 뭐?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Who originated them? 댐이 모르겠네. 그것들을 원래 기원으로 했던 사람들의 공로를 취하게 해주었어. 아니, 용어 사용에 대한 잘못된 인지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서는 A가 부족했다는 생각. 그지? 이렇게 먼저 가주셔야 되겠고. 두 번째, B번 보시게 되면 이 다양성과는 대조적으로, 그것이 적용된 다양성과는 대조적으로 이 용어에 대한, 요걸 빠뜨려냈다. 이 용어에 대한 의미는 계속해서 be mostly based on 기반을 하고 있어 서양 관점과 가치에 기반을 두게 되었어. 그럼 이 용어는 위에서 얘기했던 뭐라는 거 알 수 있었다? artist라는 단어로 알 수도 있겠다. 그치? 이 용어에 대한 의미는 이러한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이 다양성은 뭘 얘기하는 거야? 이런 많은 맥락들에서 사용되어지는 다양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치? 그 다양성에서의 아티스트의 의미는 계속해서 뭐 됐다? 서양적 관점으로 보게 됐다. 뭐 일단 세모 연결은 되니까. C번, 그러면 박스글에 this oneness에 해당하는 그 하나라는 것에 대한 인지가 있었냐는 거지. C번은 없었죠. 누구부터? B부터 가자. 되니? B의 마지막 내용 한번 보시게 되면, 그래서 15th century, 15세기 이후로 이 전통이 has been concerned with, 우려하게 되었어. 뭐를? 인정하는 것을, 개인의 성취를 인정하는 것으로 얘기하게 되었어. 얘들아, 그러면 여기에서 개인의 성취는 원리스로 연결이 안 되죠, 그죠? 그렇잖아. 원리스 아직도 없었던 거야. 그래서 정답 뭐? B, A, C. 그러면 A번 마지막 내용의 원리스를 지칭할 수 있는 표현을 찾아볼까? 라는 생각. 그게 누구니? One entity죠. 이 하나의 실체라는 게 뭐냐면 뭐 이런 거야. Painting by Picasso. 파블로 피카소의 그림이 뭐라고 불려졌어? 피카소라고 불려진 거야. 그런 거 있잖아. 약간 누구야? 피카소는 저기니까 추상화의 대가잖아. 그치? 그러니까 추상화의 이미지를 딱 보고 이 그림 피카소 느낌인데? 약간 고흐 있잖아. 반고흐도 딱 보면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색채나 뭐 쓰는 색감의 이미지 이런 거 있잖아. 그치? 그게 원리스야. 그 예술가와 그 예술 작품을 하나로 만드는 이것이 피카소다. 그치? 그걸 얘기했던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리스까지 오늘 한번 쭉 10문제 봤습니다. 됐나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남은 시간 우리 단어 테스트 보도록 합시다.